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언어와 생활의 제9강, 9장 언어 예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를 좀 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8쪽을 보세요. 298쪽에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부터 좀 보시면요. 1번 보면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말다 잘못된 것은 그랬죠. 1번에 보니까 직장에서 마주친 같은 직장 사람에게 어디 가십니까 하고 인사한다. 자, 요 밑에 나오지만 바삐 움직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직장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2번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면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한다. 맞죠? 3번 버스 등에 탈 것에서 만난 아는 사람에게 먼저 내리며 먼저 내리겠습니다 하고 인사한다. 4번 오랜만에 만나게 된 어른에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한다. 답은 1번이죠.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2번 다음은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말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랬는데 자, 3번에 보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누구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쓰는 게 좋겠고요. 3번 문제 299쪽 다음 중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순서로 잘못된 것은 그랬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2번이죠. 집 밖의 사람을 집 안의 사람에게 소개한다. 이건 없었죠.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개하고 손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에게 소개하고 남성을 여성에게 소개한다. 자, 4번 전화 예절에 맞지 않는 것은 그랬죠? 1번 전화를 바꿔줄 땐 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바꿔드리겠습니다. 말한다. 2. 집에서 전화 받을 때는 여보세요 무슨 동입니다. 말한다. 3.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먼저 말을 시작한다. 4.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누구누구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밑에 나오죠? 해설 마지막 줄에 뭐뭐한테서 전화 왔었다고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자, 206쪽을 펴보세요. 26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266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아침 인사에서 보통 이제 한국에서 회사나 이런 데 갔을 때 좋은 아침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건 이제 영어의 굿모닝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거다. 이렇게 좋은 아침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는 것이고요. 자, 267쪽으로 이제 가서 보면 이제 뭐 3번에 직장에서 나오죠.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좋은데 좀 더 이제 높은 연세 분들에게는 하십니까 또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안녕하세요라고 보다는 그리고 이제 좋은 아침보다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인사 같은 경우도 잘 자 이러면 되죠. 이걸 뭐 굳이 굿나잇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고 헤어질 때 269쪽의 셋째 줄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뭐 그러면 잘 다녀와, 다녀올게, 다녀왔어요. 뭐 이런 표현들이니까 뭐 찾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0페이지 첫째 줄에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시장에서 일본어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이라시자이마세 이마세라고 이제 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270쪽에 다섯째 줄에 파공은 비례란 말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지나친 공손함은 비례, 얘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공손하게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거 쓸 때 좀 실례지만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271쪽에 보면 그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 둘째 줄에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같은 게 영어로 쓸 때는 이제 where to sir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거기 이제 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관공서, 회사, 가게, 택시, 잔치 등에서 손님과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십시오. 가게에서는 물건을 산 손님에게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또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뭐 또 찾아주십시오라든가 또 오십시오. 이런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회사 같은 데서 이제 갈 때 273쪽에 거기 첫째 줄을 보시면
이제 아래 직원에게 뭐 잘 가세 수고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식사 때가 됐으면 식사하셨습니까? 점심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고요. 전화 받을 때는 이제 여보세요, 뭐 무슨 부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바꿔줄 때는 275쪽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고요. 그 다음에 275쪽에 이제 9-8에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는 지금 안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이런 거고요. 자, 이 표 9-9 이게 또 중요합니다. 276쪽을 보시면 이 표 9-9는 좀 별표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전화가 잘못 걸리면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거보다는 걸렸습니다라고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이걸 이제 you have a wrong number라고 하죠. 당신은 그릇된 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를 걸 때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씨 계십니까? 누구누구씨 바꿔드리겠습니까? 바꿔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82쪽에 보면 전화 끊을 때 이것도 좀 알아두실 건데 여기도 표 9-16에 별표 좀 쳐놓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근데 뭐 이제 어떤 경우는 들어가십시오 이런 경우 있죠. 전화 끊을 때. 그러면 외국인이 이제 볼 때는 어디로 들어가란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5쪽 이거 아까도 문제 나왔는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표 9-19 별표. 자, 이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순서죠. 1, 2, 3번. 친소. 친소라는 것은 친한 사이와 먼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섬길 소자인데 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가까운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손 아래 사람을 윗사람에게 소개하고 남성을 여성에게 소개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8쪽의 셋째 줄에 보면 절을 하죠. 새해가 되면 절을 한 뒤에 셋째 줄에 밑줄 좀 쳤어요. 절을 한 뒤에 어른의 덕담이 이어 나오지 않을 때나 덕담이 있은 뒤에 어른께 말로 인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수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 윗사람에게는 생신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자, 289쪽입니다. 289쪽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환갑은 이제 보통 한국 나이 61세가 환갑이고 62세가 진갑이다. 이건 다 아시죠? 이제 환갑이라는 것은 회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환자가 돌아올 한자예요. 돌아올 한자. 회는 돌 회자고. 그 다음에 화는 빛날 화자죠.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희라는 것은 이 희자가 드물 희자거든요. 인생 70은 드물다 옛날부터. 이제 고희연, 희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도표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표 9-21 별표. 자, 거기서 이제 60세 육순, 61세 환갑, 회갑, 하갑, 62세 진갑, 70세 칠순 고이, 77세 별표, 희수. 그 다음에 88세 별표. 자, 거기 미수. 99세 별표, 거기 백수.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77세, 88세, 99세.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환갑 고의 같은 경우는 291쪽에 9-22에 나오죠.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런 거 쓰고요. 결혼할 때는 뭐 축하합니다. 출산할 때는 292쪽에 9-24에 순산하셨다니 반갑습니다. 또 문병할 때는 이제 좀 어떻습니까? 뭐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쾌차하시기 바랍니다가 이제 영어로는 I hope you will get 순이죠. 그래서 이 well은 여기서 이제 건강한이라는 뜻이고요. 이때 get은 뭐뭐해지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곧 건강해지기를 희망한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94쪽에 보면 그 세 번째 단락에 정년퇴임을 축하할 때 축하합니다, 경축합니다 외에도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벌써 정년이라니 아쉽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295쪽에 이제 조상이라는 말을 이제 쓰죠. 조상.
그러니까 이제 조문 이런 의미로 이제 쓸 때도 이제 그런 그 위문할 때 뭐 얼마나 슬프십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영어로는 그냥 I'm sorry라고 그래. I'm sorry. 미안합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뭐라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단락 전체 네모 좀 쳐놓으세요. 전통적으로 이 단락 별표. 그래서 부친상을 당한 사람에게 대고, 이때 이제 고라는 것은 사고란 뜻이에요. 사고. 뭐라 말씀드리겠습니까? 모친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뭐라 여쭈오리까.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이 상을 당하면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그 고통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 부인상을 당하면 고분지통인데, 이 고분지통할 때 이 고자는 뭐냐면 두드릴 고자예요. 이게 두드릴 고. 이 분이라는 건 동의 분자, 동의를 두드린다 이런 뜻인데, 보통 이제 아내가 물을 이제 나르거나 동의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기 동의에다 대고 이제 두드리면서 막대기 같은 거를 그 애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제상 같은 할반지통이라고 하는데 반을 갈랐다는 거예요. 반을 가르는 그 아픔이란 뜻이죠. 또 이제 자녀상을 당하면 참척을 당하셔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연세가 들어서도 돌아가실 때 296쪽에 둘째 줄에 보면 호상이란 말 쓰면 안 된다는, 호상은 잘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호가 좋을 호자죠. 상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는 거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문상을 하는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모범이듯이 상주 역시 이 문상객에게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그닥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상객은 이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슬픔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건배가 나왔죠. 건배라는 것은 잔을 마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건배. 그래서 이 배가 잔배고 이 건이 마를 건자죠. 잔을 마르게 한다. 영어로는 이제 bottoms up이라고 합니다. 밑바닥이 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지화자 뭐 좋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건배는. 근데 이제 이 건배에서는 이제 거기 그 297쪽에 세 번째 단락에 넷째 줄 정도에 보면 거기 밑줄 치세요. 중국말, 일본말 그대로인 간바에 치어 쓰는 외국어니까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말은 이제 드십시다, 듭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보통 이제 건배는 영어로 이제 뭐 cheers란 말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뭐 기운내란 뜻도 있어요. cheer up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요게 건배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토스트란 단어가 건배란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구운 빵이죠. 그런데 이 맥주 같은 것에다가 이제 이렇게 구운 빵 조각을 내면 이게 앙금을 가라앉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 토스트란 말도 건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배를 할 때는 뭐 뭐뭇을 위하여 지하자 좋다 선창 화답이죠. 건배 축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그 제 9장 인사예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